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에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제천에선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우며 날을 세우는 가운데 충청북도의 중재는 유언입니다. 지난달 용담댐 기습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등 4개 군 범대책위원회가 환경부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보상 이행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청주페이 등 지역사랑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까다로워진 사용 환경에 현실을 모르는 법 제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정에 따라 오늘 충북에선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이 복직됐습니다. 해직 4년 8개월 만의 복직으로 교사들은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시종 지사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공약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계획을 놓고 지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앞에선 요즘 보기 안타까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충북도청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입니다. 한쪽은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철회를, 다른 쪽은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영동군 공무원 노조와 제천시 사회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영동 공무원 노조는 벌써 석 달째, 제천 사회단체는 다음 달까지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차라리 균형 발전을 이룩하려면 제천시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것뿐이에요. 충청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에 있는 제천과 단양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촉구합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은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입니다. 2023년까지 467억 원을 들여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키로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영동의 김국기 의원이 낭비성 이전이라고 비판하자 제천의 전원표 의원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후 영동군의회가 이전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고 뒤이어 제천시 의회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사와 도의장까지 직접 찾아 전달했습니다. 제천 14만 시민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제천 주민자치위원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후유증까지 우려되지만 이 지사와 충청북도는 이전 의지만 내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양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충북 종단 열차까지 운행했던 도가 적극 설득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달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영동과 옥천 등 4개 군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곳 없이 주민들의 아픔만 커지고 있는데요. 4개 군 범대위가 환경부를 찾아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4개 군 범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에 모였습니다. 책임 소재와 보상을 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 6만 8천 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위원회조차도 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용담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명백한 인재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도 재해로 정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을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약속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운영해 한 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진 않고 일단은 조사를 한 후에
모든 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대위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민간대책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향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째 피해 지역과 수자원 공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법 제정에 따라 청주페이 등 지역화폐는 앞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등록 대상인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온라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해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청주페이 사용 가맹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을 제정하면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상인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안내 문자를 받았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상인들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체크기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이중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거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왜 규제를 하나 더 만드냐며 아예 등록하지 않고 청주페이도 받지 않겠다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또 뭘 가입하고 뭐도 그래. 지금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안 해주면 못 쓴다고 하면 안 받으면 돼. 사실상 사용 환경이 까다로워지면서 지역 상권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기존 방식대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중단했습니다. 온라인은 우선 먼저로 하되 그게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읍면동에 가셔서 방문 신청하시도록. 행안부는 당초 다음 달 5일부터 가맹점 이외에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정에 따라 충북에선 교사 2명이 오늘 원직 복직됐습니다. 해직된 지 4년 8개월 만인데 이들은 소정의 연수를 받은 뒤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갔던 충북의 교사 2명이 원직 복직됐습니다. 지난 2016년 2심 패소로 해직된 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견디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직하게 되는 두 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직은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겁니다. 도내에선 당시 전교조 충북 지부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지낸 이성용 박옥주 교사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학교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설레는 날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동지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이들은 복직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법원 판결 전까지 현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돌리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6개월의 연수기간을 거친 뒤 해직 전 근무했던 학교로 복직시킬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천시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이 출산율을 연간 1,000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는 제천 시민은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전년도에 670명까지 줄어든 신생 아동을 단기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저희 012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아이들 먹는 것도 그렇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되게 감사히 받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경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경북 울릉군이 2,6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문경시가 2,200만 원, 제천시도 전국에서 세 번째, 충북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전남 해남군은 출산 장려금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2016년 합계 출산율 2.4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의 효과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인구 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 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겼습니다. 속초시는 2015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아예 없앴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처방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 장려금을 받고 또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단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발굴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인 진천군의 요양원에서 오늘 80대 입소자 A씨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증상 확진자로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명으로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5명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명의 건설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공직자 직무윤리를 저버렸다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당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국토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는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가 집중됐다고 한다며 공직자 이해 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